이게 역사적으로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게임 이론의 대가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때는 게임 이론이 지금 100년밖에 안 되는 학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모르셨을 텐데 그 이게 유방이. 어떻게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됩니까? 그 초한지라고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그렇죠. 싸운 건데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진나라라고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전국 시대에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침략해서 정복합니다. 그렇죠. 진시황이. 예.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강제로 지금 점유됐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혼자서 하다 안 되니까 초나라의 항우라는 뛰어난 장수 밑에서 6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네. 진나라를 물리칩니다. 드디어. 네네. 네. 그리고 나서 항우가 중국을 다 차지하고 총사령관이니까 그렇죠.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줘. 나눠줘야죠. 예. 왜냐하면 내 밑에서 싸운 이유는 너희 나라 독립하려고 그렇죠. 연합군을 만들면 네네.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나서 나눠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방이었어요. 맞아요. 유방이 욕심이 생겨서 아, 왜 항우가 중국을 차지해서 1등 이 전체를 통치하느냐? 내가 중국을 차지하겠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항우가 땅을 나눠줘서 받은 사람들이 항우를 도와줬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오. 그래서 항우가 혼자 싸우다가 유방한테 져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차지한다. 그렇죠. 이제 그게 초한지의 결론. 네네 맞아요. 네. 왜 안 도와줬죠? 이게 항우가 이제 항우를 도와달라고 항우가 얘기할 때는 난 너한테 더 땅을 줄 필요는 없어.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넌 은혜를 갚아라. 과거에 내가 베푼 은혜를 갚아라인데 유방은 아 나는 너한테 해준 거 없지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더 큰 땅을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은혜하고 미래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하면 사람은 미래의 이익이 한다는 거죠. 네. 야 이거 게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거죠. 예, 예. 아니 그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항우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항우는 조금 빨리 나눠주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항우를 물리친 다음에 유방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요. 땅을 나눠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방은 항우가 아 어떻게 됐는지를 봤기 때문에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줬어요. 예, 자기를 따라서 공을 세운 부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제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신. 한신. 그 토사구팽이라고 토끼를 다 잡은 다음에는 토끼를 사냥하는 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한신같이인데 한신만 토사구팽한 게 아니고 부하들을 많이 토사구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분을 따르면 내가 더 받을 게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져야지 조직이 잘 운영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담겨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이 게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 내가 어떤 내 밑에 부하 직원을 승진을 시켜줬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나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 나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는 걸 보니까 다음에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나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좀 상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신 그 게임 이론,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게임 이론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뭘 하신다면 조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뭐 여러 가지 협상의 전략도 있는데 그 전략 중에 이제 뭐 하나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또라이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어.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총을 들고 전 재산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또는 10억을 내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총을 들었다. 예. 근데 교수님은 왠지 총을 들으면 대화를 좀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아니라 어. 총을 든 사람이 조금 약간 술도 마신 것도 같고 약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또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예, 준다고는 일단 줘야죠. 예,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총인데 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으면 에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오 이건 진짜 총을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무서운 건 총이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조금 만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평소에 조금
보여주면 제가 이걸 또라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이제 협상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자꾸 내가 이 회사에 그냥 눌러 앉을 듯한 분위기에 이거보다는 뭔가 나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여지를 뉘앙스를 주면서 어. 움직여야 되는군요. 그래서 게임이랄 또 중요한 게 얼마나 배짱이 있고 리스크 테이킹 하냐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짱을 부리고 하다 보면 진짜로 가라 그러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은 가지고 협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거는 그렇죠. 각오는 좀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해야 되는 얘기죠. 리스크 테이킹 없이 협상을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 저 경제학과 교수님이다 하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제가 처갓집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주식. 그렇죠. 그럼 제 와이프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경제학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희도 잘 모르고 제 주변에 주식해서 성공하신 경제학자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늘상 이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긴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은 전 세계 부자는 다 경제학과 학자분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돈을 경제학이 많이 벌게는 못 해주지만 그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은 벌어도 부자가 아닌 게 제가 1억을 벌어도 2억을 쓰면 저는 빚에 수준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1,000만 원만 벌어도 제가 100만 원 쓰고 다 저축하면 900만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은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번 돈을 어떻게 내가 꼭 필요한데 오밀조밀 쓰고 저축을 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빛나는 사람은 공격수지만 게임을 이기는 사람은 수비수란 얘기가 있듯이 수비에 대해서 경제학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멋있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골 많이 넣어서 5점을 넣더라도 6대5로 지는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저 투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로소득. 그렇죠. 저희 다 근로소득으로 네, 네. 일해서 그게 벌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제 제자 중에 선생님 제가 지난달에 100%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이네요. 수업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올렸냐 그랬더니 제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 좋은 데 취직해서 승진하는 게 더 좋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불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꼭 주식 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생각해서 지금 시기엔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해서 분산 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자기 시간을 주식에 할 거냐 회사 일에 할 거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분들도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고 워렌 버핏. 지금 8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200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네. 예. 예, 그분이 지금 94세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혹시 그분과 모든 재산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지금 94세인데 180조. 어때요? 저는 못 바꾸죠. 안 바꾸죠. 예, 저도 안 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년을 더 산다고 그랬을 때 180조면 나이 1년의 가치가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매년이 한 2조 가치를 줘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잘 나눠 쓰느냐가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